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기쁨과 절망을 동시에 경험한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20대 초반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편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처음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시댁을 방문했을 때, 시몬 씨는 저를 위아래로 살펴보고 딱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남편이 전문의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임신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며 남편을 지원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아이를 가지기 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때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여 제 자신이 안정을 찾는 동안 아이를 가지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시모의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시모는 도시 부가 오래전에 자고를 세상을 떠나셔서 폴로 살아오시는 동안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남편의 학업을 뒤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의사가 되고 싶은 남편의 꿈을 제도 사랑 하나로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젊었을 때 결혼하고 자리를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큰 무리 없이 양가 집안의 허락을 받아 부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오면서 힘든 점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왔습니다. 앞만 보며 달려오던 시모는 저에게 항상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고 딸처럼 대해주셔서 결혼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남편 역시 뒤에서 많은 것들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 항상 고마워했고 의사가 된다면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에 대해 전부 고마워할 것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로 제 노력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결혼 후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속여 다른 여자를 만나다가 마트에서 장을 보던 엄마의 눈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발각된 후 집안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바람을 피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친정으로 향했고 오열하는 엄마를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빠가 가정밖에 모르며 살아온 것을 알게 되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화를 냈습니다. 아빠야, 어떻게 엄마를 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킬 수 있니? 바람을 킬 거면 엄마한테 걸리지 말던가? 도대체 왜 그랬니? 아빠는 가족이 무너지는 걸 원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지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그건 안 돼요. 너희 아빠가 새마트에서 어떤 결정을 했느냐는 종류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처녀 거리를 건너서 창을 보고 있는데 양손에 카드를 들고 김치를 들고 집으로 오던 중에 어디서 많이 본 차가 국밥집 앞에 있길래 자리에 섰다. 차 번호판을 확인해 보니 나의 아버지의 차였다. 고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와야 했는데 궁금해서 국밥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거기에는 나의 아빠가 국밥집에서 아무도 눌러주지 않고 서빙을 하고 있더라. 그 옆에 국밥집 주인도 있는데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카운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나로 사랑을 분배하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른다. 내 앞에서는 온갖 사랑을 다 주는 것 같았다. 다른 여자와 뒤에서 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던 당신, 여기 이런 서류에 도장 찍고 서로 해결할 것이므로 정리해서 갈게요. 한번 떨어져 자세요. 당신과 우리 딸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왔던 제가 여자와 뒤에서 다른 여자와 놀고 있어서 미안합니다. 이런 통증은 너무나 장난스럽게 놀게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나타나면 다른 여자들이 눈에 들어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젊고 몸매가 좋은 여성이 나타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는 마누라와 내 관계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젊고 몸매가 좋은 여성을 보면서 우리 집안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는 정확히 봐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은 국밥집 여성이 아닌 다른 여성에게도 그렇게 접근했으니 가정으로 돌아와 보자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잘못한 한 가지 행동으로 인해 우리 가정은 이미 끝났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지름길을 택한 게 아니에요? 뭘 망설이고 계세요? 이미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당신도 인정했는데 이혼은 안 하고 싶어요.
나와 지연이가 받은 상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녀와 아주 잠깐 얼굴을 본 후에 얘기한 건데요. 분위기가 내가 자주 갔던 단골집이어서 바빴던 일을 도와준 거예요. 그로 인해 잠시 가까워졌지만 큰 감정은 없어요. 그게 바로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예요. 진전이 없었으니 이런 일로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니에요. 잠시 돌아봤지만 고칠 수 있는 고정이 있어요. 아빠가 엄마에게 큰 소리를 칠 이유는 없잖아.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해. 왜 엄마에게 화를 내는 거야? 엄마를 속여서 그런 행동을 한 것 자체가 문제인 거야? 엄마와 아빠가 대화 중이었는데 내가 끼어들어서 여기 왔어. 너는 왜 여기 왔는 거야? 너도 이 문제를 원하는 거냐? 아니라면 가만히 있어? 당신이 이렇게까지 잘못한 것을 왜 큰 소리를 치나? 더 볼 필요도 없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도장을 찍고 그 여자랑 도장을 찍고. 엄마는 이 용서 서류를 아빠 얼굴에 던졌고 그동안 몰랐던 아빠의 다른 얼굴에 충격을 받았어. 저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 엄마와 아빠는 이혼하게 되었고 몇 번이나 다시 돌아와서 되돌리고 싶어 했지만 엄마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 때문에 2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천륜을 끊어내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9년이 지났습니다. 아빠는 9년 동안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오려고 했지만 엄마와 저는 아빠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했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남편을 지원하기 위해 뒤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게는 갖은 고통을 이겨내며 남편과 함께 신호를 보낼 수 있었기에 그래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악착같이 버티며 살아온 결과로 우리가 갈망했던 결실을 맺을 수 있었고 남편은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전화 한 통에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고 주저앉아 가슴이 먹먹했던 힘든 순간들이 생각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고 앞으로는 행복만 느낄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며칠 뒤 시모가 시댁으로 부르셔서 남편과 함께 주말을 보내러 갔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한마디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모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될 것이라곤 상상조차 못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앞으로는 행복한 시작과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만나보는 이유는 중대한 발표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내 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네요. 여기 있는 사진들을 봐봐. 이 중에서 네가 가장 마음에 드는 얼굴이 있니? 너와 내 나이도 비슷한데 여성분들이 가진 4차 직업 중에서 집안의 재력이나 성향도 고려해볼 만한 사람들이지 않겠니? 선자리가 깨어나 보더라도 내가 이어진 자들을 섭외하느라 경험의 징조로서 돈 중 한 명이었다면 어때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나요? 없다면 일단 한 명씩 자리를 선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 만나봐도 좋을 것 같아요. 꼭 어머님, 잠깐만요. 이게 뭐 하는 건가요? 갑자기 왜 선자리를 마련하죠?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갑자기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설명받아야겠어요. 이쪽 여적에서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지만 솔직히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그런 것이 가능한가요? 지금부터 이어지는 만남을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할게요. 뭐라고요? 당신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우리 어떤 사이인지 모르시겠다고요? 법적으로 부부이긴 한데 이런 만남은 잘못됐다는 건 알겠죠? 당장 이런 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 놓을 수 없어요. 이 사진 한 장에 얼마나 자리가 있는지 아시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아들이 너무 손해봤다는 게 느껴져서요. 오늘 이 자리에 불렀던 건 미간의 아들에게 내조를 돕게 하려고 한 겁니다. 거기 10년이 다 돼요? 내 아들이 앞으로 너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이 40년이 넘어간다면 그게 너무 손해볼 판인 건 아니겠어요?
또한 앞으로 충분한 능력이 있는 지방과 결혼하여 인생길이 창창해질 수 있을 텐데 이건 내 아들이 앞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말해요. 그래서 하루빨리 창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 쉬워요. 그래서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좋게 이혼서리에 도장 찍도록 하자고 말해요. 네가 내 아들과 함께 살 때 기상아미 재료는 어느 정도 챙겨주나? 그가 자금을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나한테는 전혀 아깝지 않아. 내 아들이 앞으로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 뒤에서 모든 걸 지원할 생각이야. 애가 우리 집안을 흐르게 하고 있고 걸림돌이 된 것 하루라도 빨리 치워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오늘 너를 불렀어. 이건 봐봐라. 내 아들이 이제 의사가 됐다는 자격증이야. 이걸 받기 위해 그동안의 노력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정말 많이 힘들었어. 찌의 방연인 어두워. 내 아들을 위해 희생한 건 감사하게 생각해. 네가 뒤에서 받쳐주지 않았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 그러나 덕분에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으니 우리 가족의 앞길을 위해 정리하고 새 출발할 생각이야.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선택권은 없어. 이혼 포장 찍고 위 재료 줄 테니 너도 급에 맞는 남자를 만나서 출발해라. 애도 없으니까 전혀 문제될 건 없겠지? 네가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잘 되길 빌어주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요? 엄마, 그럼 이제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병원 한 곳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집이 아니면 상황이 나빠질 것 같아요. 다 어렵게 되어버리고. 내가 그런 것을 아닌데 너의 여기 여자들은 남자의 조건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아니, 재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요즘에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번 달 말까지 이 여자와의 약속을 잡도록 하며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건데 당신은 지금 무얼 하고 있나요? 정말 이와 이혼을 생각하는데 집중하고 있나요? 그동안 나를 이용해 온 건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냐고.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했겠지? 그래서 지금까지 내 옆에 붙어 있던 건 아니야. 나는 너한테 희생 달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내가 알아서 해준 것 뿐이잖아. 그동안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줄게. 날 의사로 만들어준 것에 정말 고마워.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야.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인생 10년을 위해 노력해놓고 끝내려 하다니. 나를 사랑하지도 않았으면서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려고 결혼한 거야? 대중에 설명할 만큼 날아 먹으면 돼. 거지의 말끝도 못 알아듣는 건 이게 고졸이라서 편기 없다 보니 내 아들 말이 어렵게 들리는 거야? 이혼하지 않은 거잖아.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한순간 시모는 남편의 의사 자격증으로 잿뺨을 내려쳤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시마 남편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이성을 잃은 저는 15분 후에 똑같이 자격증을 빼서 얼굴을 올려진 뒤 테이블에 놓여있던 여자들을 사진해 결국 이를 악물며 집합으로 딛고 전화 왔습니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의 바람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후 힘들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참 동안 울면서 있었고 시간이 지난 뒤 남편이 방문을 열고 저를 보며 진지한 말을 전하고자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밖으로 불러내렸고 격렬히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서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느끼는 배신감이 크다는 것을 알기에 이를 바로잡고 싶어요. 어머니처럼 행동하지 말고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나에게 올바른 행동을 바라요. 내가 여기서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을 응원하고 싶어요. 나에게 사랑한다면 여기 앉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아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싶고 모든 것을 주는 사생활로 끝내고 싶지만 어렵다는 건 내가 당신 덕분에 병원을 차릴 수 없다는 거잖아. 의사 타이틀을 달아준다 해서 즉시 삶이 좋아지는 건 아니야.
뒷받침으로 그만큼의 금전적인 지원이 상당히 많아야만 한다고. 그런데 내 집안에서 나를 충족시킬 만큼의 재산이 없잖아. 그래서 언급한 건데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당신에게 요구하고 싶지도 않고 돈 문제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하루 벌내에 우리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원해. 당신은 아직 충분히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야. 혹시 그렇게 알아? 나보다도 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럴 수도 있겠죠. 제게 그만 미련을 버리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할게요. 사람 한 사람만으로는 모든 것을 이겨내기 어려워요. 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해야 해요. 아마 당신을 떠나 일할 거고 당신은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로 하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항상 힘들 때 제 곁에 많은 힘이 되어주셨죠. 우리 서로 상호간에 좋게 마무리 지어요. 그게 현명한 선택일 거예요. 도장을 찍지 않고 그냥 나가요. 다시 가져와서 이곳에 도장을 찍을 거예요. 내일 법원에 가야 해요. 그것이 제가 원하는 바이예요. 너한테도 상처 주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길이여와 서로 좋은 감정 남아있을 때에 헤어지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뭐라고. 당신은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거야. 10년간 나의 진심을 봤으면서 어떻게 윤사리에 도장 찍으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어. 아무리 야망의 눈이 멀었다리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당신은 나한테 조금도 진심이 어떤 적이 없었던 거야. 전부 다 거짓이 오냐고. 나를 위해 희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긴 했었지만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당신은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나를 데리고 살아 뭔가 더 있는 건 아닌가요? 나는 남편이어야 하는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나에게 그동안 보여준 것들이 모두 거짓임을 깨달았을 때 엄청난 상처로 돌아왔어요. 나는 남편의 볼에 여러 번 손을 올려대었어요. 남편은 내가 분이 풀릴 때까지 머물러 있을 거라고 했지만 그 모습이 나에게는 더 큰 상처였어요. 사랑하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남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고 내가 희생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해봤어요. 저를 속여 결혼한 부분에 대해 처벌과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게 되었어요. 속아 결혼한 것이 분명하여 남편이 처벌받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왔고 10년 동안 살아온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그 인간들에게 법적 소송을 걸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을 들었어요. 또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무가 제시한 위자료가 훨씬 더 적고 이러한 현실들이 저에게 한 번 더 절망을 느끼게 했어요. 안아주었던 남편은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혼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후 이혼 도장을 찍었고 신모가 건네준 2억 원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남편만을 바라보며 희생해온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그 정신적인 상처는 너무 컸어요. 서로의 갈 길을 가기로 결정한 이후 함께 살아온 세월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은 저녁이라 올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문을 계속 두드리는 소리에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제 아버지와 천부부를 끊어버린 아버지가 내 앞에 서 계셨어요. 정신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돌아가 주길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아빠가 할 말이 있다며 문을 열어주세요. 아빠께서 간절히 부탁하셨기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고 집으로 들어온 아빠는 남편을 보자마자 얼굴에 손을 올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을 그만두기 어려워 아빠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계셨어요. 네가 감히 내 딸을 보려 해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려는 거냐? 그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알면서 어떻게 그러할 수 있나? 아빠, 갑자기 잘못해서 찾아와서 이런 짓을 하는 건 무슨 일이에요?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모르시나요? 우리 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자식들도 어둡게 된다면 그건 제 아빠가 참견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바람을 핀 뒤에 집안이 흩어지게 해버렸고 이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요. 당신도 이런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소문에 나를 만날 때 양심에 찔리겠죠. 이미 파국을 맺고 우리 둘 사이는 끝났습니다. 제가 늦게 나와서 이러는 게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아버지가 이러면 저를 너무 가엾게 만드는 건데요. 이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테니 부탁이에요. 순종을 하려 해주지 마세요. 아버지가 그렇지 않아도 정말 힘들어요. 아버지는 한 행동에 대해 아직도 후회하고 있고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잘못된 길을 걷고 계신 것 같아요. 있었지만 되돌아보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종이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빠는 지금도 너희 엄마와 노원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놈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의사가 되었다며 노래를 불려주고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려다가 선자리까지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까지 알고도 엄마를 지켰던 우리 아버지를 믿고 지켜봤는데 이렇게 배신당할 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눈 감아주기도 싫으니 함께 경찰서로 가서 일어난 일에 대해 진술하도록 해요. 내 딸의 미래를 위해 눈을 감는 선택이 적절했는지 혼란스러워했지만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증거도 보유하고 있어서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침 7시에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야 하는데도 언제나 어떤 일이 생겼는지 자세히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충분히 이해했을 텐데요. 오른쪽으로 가는 얼굴이 창피한 이들은 분명 당황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손님을 데려다주고 조금 쉬기 위해 차를 길가에 세웠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세게 밟는 소리와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놀라 이를 확인하기 위해 2번 봤더니 내가 운전하는 차에 들어와서 사람을 치는 것을 목격했어. 그리고 시계를 확인한 후 쓰러져 있는 사람을 두고 급히 도망쳤어. 나는 경찰을 불렀고 그 주변은 골목에서 마주치는 지식이 없어서 범인을 쉽게 잡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결국 많은 고민 끝에 무시하고 지나가기로 결정했어. 다행히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119에 신고하여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어. 평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그 당시 유럽 양심이 너무 아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행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자네가 전문 의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때는 평생 무덤까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정식 의사가 된 후 내 딸을 내버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해봐. 당신을 결코 용서하고 싶지 않았다. 나 또한 보고 넘어가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처벌을 받겠지만 내 다리에 입은 상처는 내겐 중요한 거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 아빠가 한 말에 너무 놀란 제티는 남편을 쳐다보는 순간이었다. 도망치려고 아빠를 밀치려 했지만 몸싸움에서 밀린 남편은 그대로 내동댕이 젖었고 아빠는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뺑소니 범을 잡아달라는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뒤 경찰들이 오고 택시기사였던 아빠가 그때의 사고에 대해 진술을 한 뒤 증거물로 근래의 박스 영상을 보여주면서 남편은 뺑소니범으로 경찰서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신호가 급하게 달려와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지만 몇몇은 죽어도 용서하지 않을 거라며 법적 처벌을 원하게 되었고 남편은 뒤늦게 무릎 꿇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었습니다. 남편은 전문의 시험을 치러야 하는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시험을 망치고 싶지 않아 내린 결정이었다. 평생 동안 잘못을 뉘우치며 살겠다고 했지만 법정에서는 남편이 회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지 못했다며 의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시험을 보러 가던 도중 사고가 났는데도 모른 척하고 지나쳤다는 것은 의사로서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면허를 박탈시키고 동시에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남편은 이내 의사가 아니라는 것과 오배고 번감옥에서 6년을 보내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 모든 것을 진실되게 인정한 데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선처가 이루어져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어요. 사고를 당한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전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업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서 취소되어 그의 아들이 꿈꿔왔던 의사 면허가 박탈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이에 너무나 큰 충격으로 인해 쓰러지셨습니다. 이런 믿기 어려운데 반전으로 저와 남편의 삶이 급격히 변하였고 남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되자 미안하다며 제게 징역을 살아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행위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자리에서 남편은 사고를 당한 가족들에게 잘못을 빌기보다 제가 시모를 옆에서 보필해주는 게 우선인 것으로 보였어요. 그런 어이없는 모습을 끝으로 남편은 징역을 살게 되었고 혼자가 된 시모는 우리 집에 찾아와 손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의료기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로 괴로워하는 시모를 보게 된 엄마는 시모의 뺨에 손을 올리면서 저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화를 냈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다며 밖으로 내쳐버렸어요. 한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알았던 남편과의 연애는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는 일로 인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은 것 같긴 했지만 엄마 이혼을 하신 아빠는 아직까지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고 계시는데요. 아버지께서는 며칠 전에도 엄마에게 잘못에 대해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찾아오셨는데 몇 시간 동안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으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9년 동안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아빠의 모습에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린 채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또다시 과거의 아픔을 겪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이 아빠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까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많이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사연을 실어주셔서 많은 조언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그 인간이 저지른 뺑소니 사고로 인해 한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분이 드디어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쁩니다. 그분이 하루 빨리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라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재산을 소중히 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